안녕하세요. SSE 감각영어의 이상식입니다. 사형식 파트 2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쌤이 오랫동안 수업을 하다 보면요. 높아시면서 항상 염려되는 게 하나 있어요. 건방 떠는 거. 쌤도 뭐 많이 알아서 이렇게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뭐 연구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세상 밖에도 세상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학습자들도 겸손모도 저 친구는 저렇게 수업을 하는구나. 그래서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고 그건 자유입니다. 그러나 저건 뭐 기본적인 거 아니야. 그러다가 핵심적인 부분을 놓치게 되고 흐름을 놓치게 되면요. 다음부터가 문제가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감각영어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하지만 어느덧 하다 보면요. 덧셈 뺄셈 하다가 미분적 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수준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즐기십시오. 그리고 좀 배운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어떤 시험만을 목적으로 아니라 써먹겠다는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는 한 도구로 쓰겠다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해주십사 하면은 어떨까 싶네요. 자, 사형식 파트 2는요. 사형식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변형을 시켜볼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마 여러분들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꾸기 해서 중학교 때 연습을 많이 해봤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꾸는 경우 세 경우를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분명히 사형식 감각처럼 쓰이는데 사형식처럼 쓰면은 틀리는 동사가 몇 개 있습니다. 그것을 두 개로 분리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개가 더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것은 뭐 쓰임새가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독해상에서 배우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가장 비일비재한 쓰임새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넘어가기 좋습니다. 항상 질문을 받아요.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합니까? 자주 맞이하고 자주 쓰는 표현을 정확히 익히면은 영어 잘한다는 소리 듣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형식 2의 개념 및 도식을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사형식은 기본적으로 이중동사 이상하다. 왜 사물이 먼저 왔을까? 보세요. 지금 순서가 바뀌었죠. 그림도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 사형식 동사인 수여동사, 이중동사는 변화가 없는데 지금 사물이 지금 3번으로 와 있습니다. 3번이 사물로 오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사람이 오던 자리가 지금 전사, 사람으로 바뀌었네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 영어는요, 사형식 동사가 삼형식으로 바뀌어 쓰기도 합니다. 그 차이점은 뭘까? 지금 보세요. 지금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사형식의 기본 패턴은 반드시 뭐다? 사람, 사물이 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물이 쿠데타를 일으켰어. 3번을 오는 순간 사형식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삼형식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돼? 삼형식 목적어가 두 개가 올 수 없죠. 그래서 사물이 목적으로 왔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부사구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료소 자리에 간접 목적어를 잡아놓은 거예요. 잘못하면은 얘가 뭘로 된다? 부사구로 가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은 여러분들 이 수여 동사가 뭐냐에 따라서 전사가 to가 되기도 하고 for가 되기도 하고 of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시험 볼 때마다 뭐 했다? 외웠다. 어떤 동사는 to, 어떤 동사는 for, 어떤 동사는 of. 근데 시험 볼 때보다 항상 헷갈렸다. 그렇죠? 자, 여기서는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형식을 삼형식 돌릴 때는 순서가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 목적으로 3번 그리고 사람은 전사 사람으로 바뀐다.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예를 한번 봅시다. 그는 주었습니다. 정상적으로 가네요. 옆집 소녀에게 무엇을? 책 한 권을. 전형적인 사형식 패턴이죠. 자, 그런데 얘가 다음처럼 왔어요. 얘가 삼형식으로 바뀔 때 어떻게 되냐? he가 오고요. 주다가 왔습니다. 얘가 3번으로 와요. 3을 올 때는 어떻게 된다? 목적어가 부사구로 전락한다. 그래서 to the girl in next door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궁금한 건 있을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은 사형식으로 쓰는 게 좋습니까? 삼형식으로 쓰는 게 좋습니까?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친구들 훈련시켜보면요. 사형식 패턴을 삼형식으로 쓰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게 더 편한가 봐요. 편한 것 같아. 왜? 사형식보다는 삼형식이 먼저 선행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여간 편합니다. 그만큼 어순이라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되는데, 자, 봅시다. 그럼 지 멋대로 그냥 사형식을 삼형식을 쓰면 되냐?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잘 보세요. 주어, 동사, 수식을 달고다 보니까 사람이 길어졌어요. 그렇지? 사물. 이렇게 왔죠? 어때요? 모양새가. 배불뚝이가 되죠. 그런데 이 경우 보세요. 순서를 바뀌다 보니까 어때요? 가능하면은 주어 동사 부분은 짧게 시작해서 길게 가는 게 좋다겠죠? 그러니까 얘도 훌륭한 문장, 얘도 훌륭한 문장인데 얘보다는 얘가 편하다는 것이죠. 편하다는 것이죠. 그럼 선생님, 주어 동사 나오고 사람, 사물 이렇게 오면 어떻대요? 이렇게 쓰세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꿔야겠다. 삼형식을 사형식으로 바꾸겠다.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편한 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목적어 부분이 수시가 길어지는 절이 올 수도 있잖아요. 길어지는 경우는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글이라는 것은 내가 쓰는 것이긴 하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무슨 말이냐? 보는 사람이 읽기가 편해야지 좋다는 것이죠. 나만을 위한 글이 아니잖아요. 보여주기 위한 글이지. 그래서 가능하면 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문법을 배우는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남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문법을 배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련되고 고급적인 표현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돌리는 것도 많이 해봐야 하고요. 사형식을 사형식으로 쓰는 것도 많이 배워야 하고 그럽니다. 편식하지 마시라는 것이죠. 자, 1번 봅시다. 주어인은 약간의 돈을 그 불쌍한 거지에게 건네주었다 했는데, 자, 이 경우에서 배울 것은요. 자, 이렇게 갔을 때 보세요. 1번, 2번, 사물이 3번 왔을 때 어느 때 여기에 to 사람을 쓰느냐, 이걸 설명하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준다는 데에는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아빠 저 10,000원만 주세요. 왜? 오늘 중간고사 끝나고 시카고 피자 한 조각 먹으려고 그러는데요. 냈다 주는 경우가 있죠. 있으니까 주는 거죠. 그런데 없는데 달라는 경우가 있어. 아빠 10,000원만 주세요. 왜? 오늘 피자 한 판 먹게요. 아, 아들아 내가 어제 노가다를 못 뛰어가지고 지금 돈이 없는데 내일 가지면 안 될까? 아빠 싫어 주란 말이야 할 때는 어떻게 돼? 아들의 그 울부짐을 누가 당해냅니까? 옆집에 가서 빌려서라도 주한다는 거예요. 어때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냐면요. 있어서 주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에는 만들어서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즉 돌려 말하면요. 이 동사의 특징들을 잘 보세요. 건네주다, 패스해주다, 가르쳐주다, 제공하다, 빌려주다. 가지고 있으니까 빌려주고 건네주고 주는 것이죠. 없는데 어떻게 빌려줍니까? 즉, 이 동사의 특징은요. 가지고 있는 경우에 줄 때는요. 단순하게 가지고 있는 물건의 방향성만 나타내주는 to를 쓰면 되는 거예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그러네. 있으니까 팔지 없는 걸 어떻게 팔아? 그렇죠. 있으니까 보여주지 없는 걸 어떻게 보여줘? 그러네. 이런 동사는 to네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예문으로 들어갈게요. 주원이가 주로 왔어요. handed가 동사로 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삼형식 패턴을 배우는 거니까 약간의 돈을 목적으로 쓸게요. some money를. 됐죠? 있는 걸 주는 거니까 거지에게는 to로 가야겠네요. 그렇죠? to the poor beggar가 되겠네요. 어때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최소한도로 암기가 필요합니다. 아, 이런 물의 동사는 필요하구나. 알았죠? 우리 이 선생은 언제는 절대로 암기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왜 또 암기하라고 하는데 절대란 말은 안 했어요. 예. 자, 그래서
뭐 편하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Ju-won handed some money to the poor beggar. 2번. 그녀는 결국 그녀의 아들에게 모형 비행기를 사줬다. 자, 사주었다니까 애결을 사형식인데 지금 우리가 삼형식 배우는 거니까 삼형식으로 갑니다. 근데 이 경우는 이제 뭐냐? 전사 포를 쓰는 경우예요. 보세요. 1번, 2번, 사물이 3번 왔는데 사람 앞에 뭘 쓴다? 포를 쓰는 경우 봅시다. 이 경우 보세요. 포의 원래 뜻이 뭐예요? 뭐뭐를 위해줘. 대표적인 뜻이 이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 동사의 뜻을 잘 보세요. 있는데 사줍니까? 있는 거 주면 되지. 그렇죠? 있는데 만들어줘요? 없으니까 만들어주는 거죠. 마찬가지죠? 없는데 찾아줘? 그렇죠? 없으니까 찾아주죠. 있는데 찾아주지는 않잖아요. 골라주다. 그렇죠? 자, 이 동사의 특징은 뭐냐면요. 사주려면 돈이 필요하고 만들어주고 지어주고 요리해주려면 돈도 필요하지만 노력도 필요하고 땀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요. 그렇지? 결국은 돈이나 노력이나 땀이나 시간을 투자해서 해주는 경우는 결국은 그 대상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for가 와야 하는 거예요. 어때요? 간단하죠? 외우지 마십시오.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문을 들어가 보면요. 그녀는 주어 사주었다 동사가 왔어요. but 왔죠? eventually는 동사 앞으로 와도 상관없습니다. 자, 우리가 사형식에서 삼형식 패턴을 보니까 사물이 목적으로 와야겠죠. 말을 에어 플랜이 왔어요. 그녀의 아들에게 to를 쓰면 틀리는 거 알죠? for 그녀의 son에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번 문장은 다음과 같이 완성이 되는 거다. 어때요? 간단하죠? 분명히 간단한 걸 느낄 거예요. 그런데 정리를 안 하면 어떻게 된다? 헷갈려요. 왜냐? 여러분들 솔직히 지금 10년, 20년 해도 안 되는 영어를 지금 잡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2개월여에 걸쳐서. 무슨 말이냐? 10년 이상 해도 안 잡히는 지금 문법을 중심으로 한 모든 사대형을 지금 잡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배웠던 부분이 누적돼서 큰 눈덩어리가 된단 말이야, 나중에. 그러니까 그때 완벽하게 소화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해하려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간단해요, 이거 지금 하는 거.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해로 그치면 안 돼요. 잘 쓰게 녹아놔야지. 그래서 겸손 하는 거예요. 자, 큰 목표를 위해서 분발합시다. 알았죠? She eventually bought the model airplane for her son. 다음 3번 예문 갈게요. 그 경찰은 감옥에 있는 그 범죄자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다 했는데 지금 이거는 오보란 말이죠. 그렇죠? 그냥 갈까 말까 지금 고민하다가 잠깐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한테 도움이 조금이나 된다면 설명을 해야겠죠. 자, 여기 잠깐 주목해 보세요. 주목. 자, 한 예를 들을게요. 뭐뭐를 가지고 있다. 뭐뭐를 지니고 있다. 차이점이 있나요? 우리말에서는 그 차이점을 거의 못 느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영어에서는 뭐뭐를 가지고 있다는 have 동사를 표현해 볼게요. 그리고 뭐뭐를 지니고 있다는 be of로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게 중요한 거야. 이 두 개의 쓰임새를 정확히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느 때 have 동사를 쓰냐? 몸 밖에 드러나 있는 것에 대한 소유. 몸 밖에 드러나 있는 것에 대한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실체가 있는 것이 되겠죠. 물건이나 사람 같은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be of는 어때 쓰냐? 몸 안에 배어 있는 것에 대한 소유. 그러니까 이것은 유형적인 것보다는 무형, 추상적인 것 쪽에 가깝겠죠. 알았죠? 그리고 이 have는 뭘로 대체할 수 있냐? 전치사 with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e of는 뭘로 대체할 수 있냐? 전치사 of로 대체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은 게 가장 좋을 겁니다. 이런 게 봅시다. 야, 걔 쩐이 좀 있다? 이 표현하고요. 야, 걔 애새끼가 되게 까불어. 왜? 좀 뭐 지혜 좀 가지고 있다고 지금 까불고 있잖아, 이 새끼 지금.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자, 보세요. 보통 친구들이 야, 현설이 좀 있다, 지혜 좀 있다 할 때 모두 뭘 쓰냐? have 동사를 써, 이렇게. 훌륭한 문장입니다. 훌륭한 문장이에요. 자, 그런데 문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미묘하고 세련된까지 잡아줘야 하거든요. 지금 보면은. 보세요. 돈이라는 것은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야. 몸 밖에 드러나 있는 것이죠. have 동사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보세요. 지혜라는 것은 여기에 넣고 다니는 게 아니야. 그렇죠? 뭐 하는 거야? 머릿속에 있는 거잖아요. 즉, 몸 안에 배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럴 때는 여러분들 안심하고 be of로 표현하세요. 이렇게. 그럼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하냐? 그는 지혜가 좀 있습니다. 즉, have의 느낌으로 쓰되 실적인 밑바닥에는 뭐냐? be of의 느낌이 깔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쉽게 설명하다 보니까 of 추상명사는 형용사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예요.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냐면요. 이렇게 바꿀 때가 있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안 쓰면 틀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be of는 be of고 of 추상명사는 형용사 이렇게 1대1 매치했을 때 100%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be of 표현을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have와 be of 표현을 설명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그래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끄집어냈는데 자, 이런 경우를 봅시다. 그러면은 자, 이 경우 보세요. 자, the person이 있는데요. 집이 한 채 있는 사람하고 경험이 있는데 경험이 있는 사람일 때 자, 조금 전에는 동사 가지고 했는데 이제 전사 갖고 해볼게요. 자, 집이 있는 사람일 때는 가지고 있는, 지니고 있는이니까 그렇죠? 동반전사 얘를 쓰면 됩니다. 됐죠? 집 있는 사람 맞죠? 근데 experience는 몸 밖에 드러나 있는 게 아니죠. 배에 있는 거죠. 이럴 때는 뭘 쓴다? of를 쓴다, 야. 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걸 보세요. 여기다가 who is를 집어넣어 볼게요. 뭐가 돼요? be of 표현이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안 나와요. 봐봐요. who is 안 나오죠? has로 바꿔야죠. 보세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때요? 그렇죠? 그러니까 have 동사는 with와 관련이 있고 be of는 of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of의 속성은 추상적인 거하고 속성이 좀 많이 가깝다는 거, 그걸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 여기서 끝내기엔 좀 아까운 게 있어서 여러분들 이 형식에서 여러분들 이런 거 보세요. smell 다음에 형용사. 그렇죠? look 어디 배웠어요? 형용사. 그 다음에 명사가 올 때는 like를 통해서 온다. 이렇게 배웠죠? 그렇죠? 그런데 만일 어떤 친구가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테스트 오브 명사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시냐? 야, 그냥 외워. 그냥 관용적인 표현이야. 어떻게 내가 다 아냐? 맞아요. 어떻게 다 압니까? 자, 이걸 잠시 언급해 드릴게요. 아, 선생님이 이 부분을 알아서 설명하는 거니까 너무 오버하시는 마시고 봐봐요. 아이씨, 야, 너희 엄마 직업이 뭐냐? 저희 엄마요? 생선장수인데요. 아이 자식, 너 임마 그러니까 임마 몸에서 생선 냄새 나지 그러죠. 그럼 여러분들 네 몸에서 생선 냄새가 난다를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아, 어려운 표현이 될 것 같아요. 네 몸이 주어야 생선 냄새가 주어야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자, 조금 전에 be of 표현을 배웠어요. 자,
생선 냄새라는 것은 몸에 배어 있는 거죠. 보세요. 그러면 you are of fish. 어때요? 지니고 있대요. fish를. 몸 안에 생선을 먹어서 지니고 있습니까? 아니죠. 생선이 몸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동사를 입체화시켜서 스멜러 살짝 바꿔볼게요. 어때요? 진짜 생선 냄새가 나네요. 배어있던 것이. 어때요? 이게 영어의 실체. 야, 너 몸에 땀이 배어있는 것 같다. 이거 배어있으니까 이렇게 써야겠네요. 그러면요. sweat. 그렇죠? 땀 냄새가 배어있다. 그런데 땀 냄새가 난다. smell. 어때요? 되죠? 느낌이 나죠? 선생님, 벽 페인트 칠했어요. 왜? 방에서 페인트 냄새 난대요? 그럼 어떻게 해? This room. 바로 쓰세요. smell of paint예요. 어때요? 페인트 냄새 나죠? 어때요? 이해되시죠? 하나 더 해볼게요. 엄마, 이 빵 뭘로 만들었어? 왜? 이 빵이 사과 맛이 나는 것 같아. 이거하고 사과 맛이 배어있어. 뭐 배어있으면 뭐야? is of apple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사과 맛이 나 하면 is를 뭘로? 테스트로. 어때요? 되죠? 쓰면서 S 붙여야겠네요? 어때요? 그렇죠? 이게 결국은 이걸 우리가 과정적으로 배우기 위해서는요, 벌써 이 오감동사의 실체와 of에 대한 쓰임새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모든 문법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구나,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잠시 언급했습니다. 자, 다시 본 내용으로 넘어와서 of는 그냥, of의 기본적인 것이 의미가 뭐였어요? 전치사에서. 전체와 일부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있을 때. 그렇죠? 책상 다리 할 때 책상의 다리잖아요. 왜 of를 붙여요? 책상하고 다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출발을 해서 추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of를 쓴다는 거 착안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묻다, 간청하다, 요구하다 이런 것들은 뭐냐? 전부 다 추상적인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of를 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경찰은 질문을 했습니다 했을 때 했다가 동사죠. asked 했어요. 자,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이 왔을 때 당연히 이때는 of를 쓴다. 쌤이 구절구절 나열을 했지만 그게 다 피곤하면요. 그냥 외우세요. 이 정도는 외워도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그 범죄자에게 질문했다는 거죠. 이게 애계가 되는 것이죠. 감옥에 있는, in prison에 있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완성형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고. The policeman asked some questions of the criminal in prison. 4번. 자,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1, 2, 3번은요. 잘 들으세요. 1, 2, 3번은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꿀 수 있는 세 가지 패턴이었습니다. 전사가 뭐냐에 따라서. 근데 이제 마지막 나오는 4번과 5번은요. 잘 들으세요. 4번과 5번은 사형식 감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형식 감각의 삼형식 동사입니다. 이걸 조심하세요. 삼형식 감각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얘는 삼형식 동사야. 목적어가 하나만 와해. 그런데 에게 을로 해석이 되다 보니까 사람 사물을 쓰는 것도 맞을 것 같은 착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현지인들도 문법을 제대로 안 배우면 틀려요. 목적을 두 개 쓴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이 동사를 잘 보세요. 뭐 지금 위탁하다 맡기다가 같이 왔는데요. 자, present 선물해주다, 위탁하다, supply, provide, furnish, serve 제공하다, endow 부여하다. 보세요. 선물해준다 하면 뒤에 뭐가 올까요? 누구에게 뭐뭐를, 제공하다, 누구에게 뭐뭐를. 어때요? 사형식 패턴의 느낌이 똑같죠? 그런데 사람 사물을 쓰면 틀립니다. 왜? 얘는 뭐라고 했어? 얘는
철저하게 삼형식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삼을 목적어 두 개 오면은 땡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얘를 목적으로 취하느냐, 얘를 목적으로 취하냐는 거야.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논리적으로. 일단은 내가 선물해주려면, 주원아, 잠깐 나와봐. 일단은 주원이를 소유를 하고서, 그렇죠? 물건을 가지고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동사들은 사람을 목적으로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조심하세요. 그리고 물건이라는 것은 가지고 주는 거니까 동반전사 with가 온다. 얘가 빠지면은 어떻게 된다? 틀린다. 알았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외워두세요. 이 정도는. 이 정도 동사. 선생님이 어렵게 막 기타 등등 이렇게 설명 안 해요. 가장 많이 보고 쓰는 동사들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our company는요, 서플라이 한대요. 누구한테? 이게 이제 관건이야. 소비자에게 하니까 얘를 부사구로 생각한단 말이야. 아니야. 얘는 사람을, 즉 줄 대상을 목적으로 취합니다. 그래서 consumers를 한테 주는 거야. 무엇을? 가지고 있는 느낌. 전사 with 쓰고요. guess를. 언제? everyday, 매일이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할 것은 이거야. 그 회사가 서플라이 하는데요. 누구한테? 컨슈머한테 제공하는데 가스를 이렇게 쓰면 봐봐. 해석은 돼요. 소비자에게 가스를 공급한다. 될 것 같죠? 사람 사물이니까. 틀린다는 거예요. 여기에 반드시 with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알았죠? 선생님이 최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긴 하는데 결국은 정리하고 마무리는 여러분 손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거. 그리고 하다가 조금 꼬이는 부분이 있으면 질응답을 하십시오. 질의하면 응답해드립니다. Our company supplies consumers with gas every day. 그래서 다음과 같은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5번 예문 봅시다. 이 동사들은 보세요. 이 동사들 잘 보세요. 자, 물건 앞에 이제 ove를 쓰는 경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사들은 철저하게 삼형식 동사예요. 즉 사람, 물건 이렇게 오면 안 됩니다. 반드시 물건 앞에 ove가 와야 합니다. 했더니만 그래요. 쌤! 헷갈려요. 뭐가? 아까 사물일 때는 전사 with가 왔잖아요. 그래. 근데 여기서는 왜 또 ove래요? 아까 ove는 추상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ove는 봐봐요. 여기다가 이거 하나만 더 붙여보세요. off의 사촌격이야. 이 전사 off는요. 분리 이탈의 느낌입니다. 떼어놓는다는 느낌이에요. 자, 말이 설명하고, 자, 말이 필요 없어. 예문 하나만 들어볼게요. 자, 주치의가 트리트에서 치료했습니다. 뭘? 내 헤드에이크를, 두통을.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고, 주치의가 치료해줬어요. 나를. 뭘? 내 두통을. 어때요? 지금 의미는 비슷하게 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트리트, 치료하다의 목적 대상을 잘 보세요. 위에는 두통이 목적 대상이고 아래는 내가 목적 대상이에요.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뭐죠? 우리말로 해석은 비슷하게 되더라도 패턴이 다르면 뭔가 다르다고 했죠. 그렇죠? 여러분들, 내가 지금 아파서 병원에 갔어. 치료됐습니다 하고 보냅니다. 그러면 안 옵니까? 나올 때 또 가야죠. 무슨 말이냐면요. 치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치료를 받은 경우가 있고 치료해서 완전히 낫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영어는 패턴으로 나타내는데 어떻게 표현할 거냔 말이죠. 여기서 나타납니다. 위에는요. 두통을 치료했다는 것이지 완전히 낫게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치료했다는 사실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걸 잘 봐봐요. 나를 치료해서 여기 뭐가 빠졌어요 지금? off가 빠졌네요 지금. 그렇죠?
of. 봐봐요. 나를 치료해서 내 두통거리를요. 내 몸에서 of는 of의 사촌이 나겠죠? 분리이탈시켰다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낫게 했다는 뜻이에요. 어때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누구에게서 뭔뭐를 분리이탈시키는 거야. 약탈했다는 것은요. 빼앗다가 다 들은 느낌이죠. 누구에게서 뭔뭐를 덜어주는 것도 분리이탈. 뭔뭐를 제거하거나 깨끗이 하는 것도 분리이탈의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 쓰임새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분리이탈 시키려면 그 대상을 선정을 해야 하고 그리고 나서 분리이탈 시키는 거죠. 물건을 반드시 of의 사촌격인 of를 써야 한다는 것이 포인트. 그리고 하나여서 그 주의할 단어가 이 단어예요. 로비라는 단어, 빼앗다, 약탈하다는 뜻하고 스틸이라는 동사하고 잘 봐봐요. 여러분들 강도질하는 것이 형량이 높을까요? 훔치는 것이 형량이 높을까요? 차원이 다릅니다. 훔치는 것은요, 잡범이야. 이건 교도소 가도 이건 이 대우도 못 받아요. 가장 대우 못 받는 인간이 두 부류가 있어요. 물건 훔친 놈하고 강간하다가 온 놈이에요. 이건 변호사도 못 세웁니다. 쪽팔리다가 안 합니다. 보세요. 스틸이라는 것은요, 물건을 목적으로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잡범이라는 거야. 그런데 강도질은요, 사람을 목적으로 대상으로 해요. 그러니까 흉악범이 되는 거죠. 중범죄야. 그러니까 결국은 목적을 뭘로 받느냐에 다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사 뒤에 목적을 받을 때 사람이 오느냐, 사물이 오느냐, 내용이 오느냐, 명사가 오느냐.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예문 하나 들고 이제 파트 2 해설 강의를 마치죠. 그들은 그 여자에게서 돈을 빼앗아갔다야. 그래서 그들이 주어로 와요. 자, 로브가 옵니다. 빼앗았습니다. 여자를 대상으로. 그렇죠? 해서 돈을 분리이탈시킵니다. 그래서 오브머니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다음과 같은 문장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They robbed the woman of money. 어때요? 좀 머리가 약간 좀 지끈거리나? 여하간 설명할 건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형식을 사면에 돌릴 때의 세 가지 표현과 그 다음에 사형식처럼 보이는 사형식 동사 두 가지 표현이 있었죠. 이 5가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합쳐서 어떤 사람들은 10형식이라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0형식이 중요한 거예요. 20형식이고 좋아요. 여간 좋다는 거야. 중요한 것은 일단은 가장 일상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은 정확하게 완벽하게 익히자는 것이죠. 알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형식 파트 2 5가지 경우를 설명을 했고요. 이제는 뭘 해야 합니까? 연습 문제가 남아있죠? 연습 문제 준비 잘 해오시고 연습 문제 풀이 시간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